안녕하세요. AI 회계사 박규서입니다. 올해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180쪽이 넘는 문서로 정리돼 있고 회계나 세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먼저 읽어야 하지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항목 중에 우리 회사랑 관련 있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또 사장님이나 관련팀에게 보고 또는 회의하려면 또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문서를 챗GPT에 넣고 예를 들어 제조업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 정리해줘라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놀랍게도 챗GPT는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들만 딱 추려서 보고서로 바로 써도 될 만큼 깔끔하게 정리해 줬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고 뒷부분에서는 세무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먼저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실습을 해봤고요. 제가 이 실습 과정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계속 느낀 부분은 이러한 세무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산업, 회사의 규모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한 질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는 이 실습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요약 그리고 좀 재미난 부분이 하나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2025년 8월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꼭 8월이 아니라 뭐 내년 이어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며칠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제 개편안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이 기획재정부에 들어가셔서 세제 개편안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2025년 세제 개편안 또는 여러분들 2026년이면 2026년 세제 개편안 이렇게 치시면 바로 그 사이트를 연결해 주고요. 이 챗GPT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PDF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보면 이 다양한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세제 개편안 상세본 요 PDF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챗GPT의 창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전체적으로 다이 챗GPT가 읽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봤습니다. 180페이지 몇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다 읽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습 부분에서는 이 특정한 어떤 세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챗G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무 관련된 이 자료 또는 법규 같은 부분들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어쨌든 챗GPT가 관련된 그 자료를 다 숙지를 했고요. 물론 무료 버전 같으면 그 용량의 제한이 있어서 못 올라올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 같으면 쪼개서 올리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프롬프트를 모두 다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제 개편안을 가져와서 과연 이걸 가지고 뭘 질문하면서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도 기초적인 질문도 여러분들이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와 같이 이것을 가지고 너와 어떠한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면 좋을까 이렇게 했더니 챗GPT가 이 자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합쳐서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적별로 전체 개요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2025년 세제 개편안은 어떤 흐름과 철학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관심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관련된 세제 혜택은, 또는 벤처 투자와 관련된 세제 지원 변화에 대해서만 정리해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옆에 AI 비서 또는 AI 회계사가 항시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자적 관점에서도, 또는 실무자나 경영자, 강의자 또는 보고서 작성자 입장에서, 즉 관점 측면에서 정리해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고요. 또는 전년도와의 비교, 이런 형태로서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또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이와 같은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소기업의 회계를 담당하는 책임자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그죠? 예, 세무 또는 세법 개정 또는 세제 개편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책임자인데 회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해 주세요. 물론 프롬프트를 더 자세히 상세하게 하시는 부분은 필요하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이번 프롬프트를 작성 방법이 포커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세한 부분은 추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회계 책임자 관점에서 핵심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보시면 여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연장됩니다. 뭐 등등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회계 책임자 관점에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이 회계나 이 세무 부분이 다 동일합니다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큰 틀에서 찾으시고 나서는 그 실제적으로는 또 하나의 검증, 그 다음에 또 혹시 누락된 것이 없는지 2중, 3중으로 확인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사람이 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향후 저와 AI를 통해서 회계 또는 경영, 뭐 세무 이런 부분들을 할 때 항상 같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보여줬고, 예를 들어 인건비나 복지 관련된 세제 변화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신경 써주십시오. 뭐 예를 들어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이런 규정들을 이렇게 다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부분들도 있고요. 또는 부가세, 그죠? 그 다음에 AI 자동화 관련된, 예를 들어 디지털 전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세제 개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등 여러 가지 그 요약 자료들을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춰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요약해 준다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회계나 뭐 세무 담당이 아니시더라고 해도 요즘 그 주식도 그렇습니다만 가상자산에 그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그죠?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상자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그죠? 예. 변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이 기존에는 선입선출법이었는데 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바뀝니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쭉 뽑아서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생성형 AI 장점이 보고서 같은 부분을 만드는 것들도 상당히 그 좋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계나 세무 담당자인데 이런 부분을 빨리 요약을 해서 관련 팀과의 회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초안을 작성한다라고 생각하면 예전 같았으면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도 회사에서 개정과 관련돼서 내부 회의용 자료 초안을 부탁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A4 용지 3장 분량 정도로 요약 작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요약 보고서를, 그리고 중소제조업 회계 담당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초안을, 그죠?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그죠? 추가적인 회의 자료를 첨삭을 하시면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저는 지금 물론 챗GPT는 유료를 쓰고 있고, 구글 제미나이도 뭐 스튜디오도 써서
뭐 다양한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이 구글 제미나이의 무료 버전을 한번 사용을 해보신다라고 하고 제가 한번 똑같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죠? 파일을 올려놓고 똑같이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구글 제미나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느냐? 제가 구글 제미나이를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또 좋은 기능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챗GPT가 하지 못하는 무료 버전인데도요.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쭉 다 똑같은 말을 넣고요. 예를 들어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찾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죠? 다른 질문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옆에 그죠? 이렇게 링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상자산의 예를 들어 좀 전에 저희들이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싶은 때 이 옆에 있는 부분을 치면 그죠? 옆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 해서 이 원본 PDF의 특정 페이지를 바로 연결해 준다는 이 기능이 사실은 제미나이가 이렇게 제공하는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예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점차 제가 챗GPT만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글에 이든 클로드든 그죠? 퍼플렉시티든 다른 부분을 같이 쓰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관련된 자료를 바로 다이렉트로 잘 연결해주는 이런 기능까지 있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챗GPT보다 제미나이 쪽으로 이 사용하는 그 옵션을 늘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자꾸 발전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기능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챗GPT가 오히려 따라올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여러 회사가 경쟁 속에서 이 발전하다 보면 결국 사용자 측면에서의 그 효익이 훨씬 증가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을 여러분들이 쓰시게 되면 유료든 무료든 이렇게 쓰시게 되면 이렇게 PDF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바로 원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 이 부분도 그죠? 요거 닫으시는 건 요 X표 누르시면 되고요. 그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정말 편하고 좋은 여러분들만의 AI 회계사 또는 AI 비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제 실습을 통해서 챗GPT가 또는 구글 제미나이가 세무 업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챗GPT 또는 기타의 다른 생성형 AI는 이제 그 단순한 요약 도우미가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무 문서를 분석한다든지 또는 회사의 관점 또는 여러분들의 특정 부서의 관점에서 요약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별 질의응답이 가능하다든지 그 다음에 신고 회계 대응에서의 자문 그리고 보고서 생성 그리고 더 나아가면 실무 의사결정 부분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로 어떻게 보면 실무자 또는 임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업무를 도와주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프롬프트와 이 구조만 잘 익히시면 오늘처럼 수백 페이지에 해당하는 이런 세무 자료도 단 1분 내에 요약하고 회의 자료로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챗GPT 또 제미나이 등 여러 생성 AI를 통해서 회계, 세무 또는 보고서 업무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팁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